오늘은 이단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조선 후기 시대의 상황과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원군이라고 하면,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계보를 살펴보면, 사도세자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정조임금, 은원군, 은신군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사도세자의 아들 종조, 그리고 종조의 아들 순조가 임금이 되고, 순조의 임금 헌종이 임금이 됐지만 자식이 없어서 철종이 다시 25대 임금이 됩니다. 하지만 철종도 자식이 없어서 은신군의 아들의 아들이었던 또 흥성군의 아들 고종이 이제 12살에 왕이 되죠. 하지만 고종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세도 정치로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세도 정치는 앞에서도 배웠듯이 왕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친인척들, 그리고 특정 양반의 가문들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는 것을 세도정치라고 했죠. 그래서 정조가 죽고 난 순조, 헌종, 철종 후 60년은 세도정치로 나라꼴이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단적인 예로 고을의 사또 자리를 몇 냥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사람이 물어보고 있죠. 그만큼 관직을 돈으로 주고받고 사는 등 부정부패가 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도정치라고 하고요. 또 조선 후기에는 많은 세금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는데요. 농민들이 내야 될 세금만 43가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는 군역 대신에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요. 아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에 대한, 또 도망간 친척에 대한 세금도 한 사람한테 물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항복이라는 게 있는데 쌀을 빌려주고 다음에 쌀을 생산했을 때 갚는 제도인데, 모래와 물에 불린 쌀을 빌려주고는 새 쌀로 갚으라는 아주 관리들의 행포가 이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세도 정치에서 비롯된 과도한 세금이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방금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 후기에는 서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서원이라고 뭐냐면 유학자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후학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책과 토지, 노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서원들이 세금도 면제받고 하니까 또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부패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세금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서원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재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서원에 모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의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또 싸우기만 하는 다툼의 당쟁의 온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원들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선생님 오늘 수업 시간도 얘기했듯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힘을 아주 키워서 동양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청나라, 우리 바로 옆에 있던 청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된 상황이었어요.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려 했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게 개항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에도 이런 프랑스, 영국, 독일의 세력들이 우리 조선을 위협하는 상황이었고요. 중국,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조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양선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타고 온 큰 배를 이양선이라고 해요. 이 이양선이 중국을 침략했다는 것을 알고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세의 침략이 곧 있을 것 같은 위협, 그리고 세도 정치와 서원의 부패, 세금이 부족한 상황을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도 정치를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냐면 세도 정치 상황은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농민들이 과다한 세금을 걷었죠, 그죠? 그래서 세도 정치 권력을 잡고 있던 안동 깁시들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가문이나 지역 인재들을 등용하는 게 아니라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세도 정치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 서원은 이런 문제가 있었죠. 세금도 안 내고 당쟁의 온상이었고 농민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600기여 개였던 서원을 47개만 남겨두고 다 문을 닫게 합니다. 서민들은 환영을 했지만 양반과 유생들은 많은 반감을 가졌겠죠.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세제도, 세금을 걷는 제도를 어떻게 계획했냐. 잘못된 조세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농민들만 세금을 냈는데 이제는 양반들도 세금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섞인 쌀과 물에 불린 쌀을 빌려주고 새 쌀로 갚게 하는 황곡제도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제를 언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왕권이 약화돼서 흥선대원군의 생각은 왕권을 강화해야만 조선이 튼튼해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경복궁을 재건하는데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고 일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은 당백전이라는 돈을 잘 기억합니다. 당백전이라는 돈을 유통을 시켜서 거기에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는데 이때 물가가 크게 올라요. 돈을 많이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백성들을 동원해서 궁궐을 짓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조선 후기 세도 정치와 그리고 세금 문제, 그 서양 이양선이 침입해서 조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해야만 조선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개혁 정치를 했는데요. 먼저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했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고 당쟁의 온성이었던 서원을 47개만 남겨두고 없애버렸다. 그리고 한국제도를 개선해서 양반도 세금을 내게 했다. 그런 다음에 세도 정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옳은 인재 등용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게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잘 정리가 돼 있죠, 그죠? 조선이 망해가는 것은 세도 정치 때문이야. 바로 잡으려면 왕권을 강화해야 돼. 외국의 이양선이 자꾸 쳐들어오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관리들을 쫓고 능력 있는 관리를 뽑자. 나라 재정을 어렵게 하는 서원을 없애자. 양반한테 세금을 걷자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내일 공개 수업할 때 이 영상을 꼭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